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미녀와 순정남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필승의 출생과 관련된 비밀이 밝혀지고 갈등이 고조되면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31회 예고 영상을 바탕으로 다음 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30회에서는 수연이 필승의 생모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이 일어났죠. 수연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하고 선영은 여러 번 감정을 폭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엔딩 장면 역시 수연이 선영 집에 또다시 사과하러 오자 선영은 잔말 말고 필승이를 네 엔터에서 내보내라고 콩나물을 얼굴에 마구 집어던지며 분풀이를 하는데요. 그때 필승이 딱 들어와 진실을 알게 됩니다. 과연 필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31회에서는 선영과 필승, 수연과 필승, 공진택과 선영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각 인물들이 이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재미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수연이 돌아간 후 선영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도 필승에게 숨기고 싶었던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어느 날 네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키웠는데 그때 너를 두고 간 사람이 장수연이란다. 엄마는 정말 34년간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어. 수연이 네 주위에서 그렇게 얼쩡대는데도 전혀 눈치도 못 채고. 필승은 이 말을 듣고 놀라지만 효자인 그는 엄마, 나는 영원히 엄마 아들이야.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 라며 우는 선영을 위로합니다. 한편 수연 역시 필승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합니다. 수연은 필승에게 자신의 지난 날을 설명해 주는데요. 보스턴 유학 시절 사귀었던 키 크고 인물 좋았다는 필승 생부 김성수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우리나라 R그룹 장남이었던 김성수가 너의 생물학적 아빠야. 우리는 결혼하려고 했는데 등산 중 사고로 죽었어. 혼자 너를 기르려 했지만 당시 친정이 망해서 살리기 위해 친정아빠가 엮어준 공진택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만 널 잊을 수가 없었고 네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무 보고 싶어서 선영에게 맡기고 자주 보러 갔었어. 미안해. 네겐 정말 죽을 죄를 졌어. 필승은 자신의 생물학적 아빠가 죽은 R그룹 장남이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울며 이야기하는 수연에게 동정심이 생겼지만 동시에 가슴속 서운함과 원망 또한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필승은 그럼 왜 내가 고등학교 때 생모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라도 말해줄 수 있었잖아요. 필승은 흐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일어섭니다. 한편 공진택은 수연이 계속 괴로워하자 선영을 찾아갑니다. 진택은 집사람이 계속 밥도 못 먹고 저렇게 몸져 누워있는데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니 저 사람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러나 너무 안타깝고 궁금해 찾아왔습니다. 혹시 두 분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가 뭔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선영은 망설이다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사실대로 말했을 때 수연에게 어떤 평지풍파가 생길지 잘 알지만 그래도 수연이 너무 가증스러워 같이 사는 공진택도 자기처럼 속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 다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사연을 들은 공진택은 충격을 받아 정신없이 집에 옵니다. 공진택은 집으로 돌아와 수연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숨길 수 있었냐며 따져 묻습니다. 수연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모든 걸 포기한 듯 그간의 일을 차분히 털어놓습니다. 보스턴 유학 시절 R그룹 장남 김성수를 사귀었는데 그가 등산 가서 죽었고 장수연이 고백을 듣던 공진택이 깜짝 놀라 말을 끊으며 되묻습니다. R그룹 장남 김성수? 김성수? 아,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친구 내 절친이었는데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 각각 보스턴과 뉴욕으로 유학을 갔고
몇 번의 편지 후 소식이 끊겼다가 신문에서 김성수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듣던 수연 역시 이런 기막힌 연결에 다시 충격에 빠집니다. 한편 공진단은 지영이 백 대표와 함께 사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뒷조사를 하는데요. 결국 공진단은 백미자를 불러내 자금 지원을 미끼로 지영이 돌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듯합니다. 지금 공진단은 결혼을 약속한 태희와 잘해보려고 의식적으로는 노력하고 있지만 왠지 자꾸 돌아 느낌이 나는 지영에게 끌리는 마음을 자신도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소금자로부터 출발된 이 모든 불협화음을 의외로 마리가 잘 정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연이 몇 날 며칠 먹지도 않고 괴로워하자 마리는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마리는 선영을 찾아가 그동안 우리 엄마도 많은 고통을 당했으니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공진택은 딸 바보죠. 딸 마리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태세입니다. 마리는 아빠한테도 역시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자긴 엄마 없이 못 살고 오히려 필승 오빠가 생겨 좋다고 울며 불며 사정합니다. 마음 착한 공진택은 자신을 속인 수연이 야속해 처음엔 헤어지려는 생각까지 하지만 결국 마리를 생각해 친한 친구의 아들, 아내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마음에 받아들일 듯 보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지영을 구해준 이순정 할머니가 지영을 보기 위해 서울에 와 백미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치매 할머니를 백미자 앞에 등장시키는 작가의 의도가 있을 듯합니다. 아마 백미자를 참교육시키는 역할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지영은 언제 기억이 돌아오게 될까요? 현재 지영이 좀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기억나지도 않는 엄마의 말에 휘둘려 자신이 얼마 전까지 사랑한 필승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긴 하죠. 더구나 이번엔 지영이 나이트클럽에서 일한 추문 때문에 장묘의 집 드라마가 시작하기도 전에 잘릴 뻔한 상황이었는데 필승이 나이트클럽 찾아가 위약금 다 물어주고 작가와 대표를 설득해 해결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해야죠. 나이 30 넘은 성인이 기억나지도 않는 엄마 말에 휘둘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며 계속 필승을 의심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다음 회 한층 복잡해진 양가 집안의 이야기와 그들이 얽혀진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해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31화 예상 스토리였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